여러분, 집안 구석구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낡은 전자제품이 구석에 쌓여 있진 않으신가요? 쓰지 않는 옷이 옷장을 가득 메우고 있진 않으신가요?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 결혼식 하객 선물, 심지어는 오래된 종이봉투까지.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우리 집은 작은 박물관이 됩니다. 그 안에는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떠난 뒤 이 물건들을 누가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겨야 할 것은 따뜻한 기억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무겁게 쌓여있는 짐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주제, 노후집 정리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가슴 깊이 공감하면서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추억의 무게입니다. 옷 한 벌에도, 컵 하나에도 지난날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적 입었던 옷, 부모님이 사주셨던 가구, 그런 물건을 보면 마치 그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마음이 듭니다. 둘째, 아깝다는 마음입니다. 돈 주고 산 건데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이 버림을 막습니다. 특히 한국 전후 세대를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물자를 아끼던 습관이 몸에 밴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혹시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결국 평생 쓰지 않는 물건을 붙잡게 됩니다. 넷째,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물건 속에는 나의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버린다는 건 내 삶의 조각을 잘라내는 듯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물건들은 결국 자녀 세대에게 짐이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겨진 집을 정리해야 할 때 자녀들은 사랑보다 고생을 먼저 떠올립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님 사후 자녀들이 가장 힘들었던 일 1위는 남겨진 물건 정리였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추억은 소중했지만 정리하는 과정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남겨진 건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과 무거운 노동이었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인생이야. 버릴 수 없어. 하지만 자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걸 다 나한테 떠넘기시는 거지? 결국 부모 세대는 미안함을 남기고 자녀 세대는 원망을 품게 됩니다. 그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결말입니다. 서울에 사는 45세 직장인 박정은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뒤 집을 정리하는 데만 무려 4개월이 걸렸습니다. 방마다 가득 쌓여있던 옷과 가전제품, 심지어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릇 세트, 오래된 잡지까지 2톤 트럭으로 5번을 불러야 했습니다. 정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울기도 했고 화도 났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는 어머니의 삶이 담겨 있었지만 그걸 버릴 때마다 죄책감과 피로가 동시에 몰려왔어요. 남겨진 건 추억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전북에 사는 52세 장현수 씨.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골집을 정리했습니다. 안방 장롱에는 30년 전 양복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창고에는 고장난 라디오, 부서진 의자, 심지어 녹슨 농기구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결국 정리업체를 불러야 했습니다. 들어간 비용만 200만 원. 현수 씨는 말합니다. 아버지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셨던 건 이해하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정리하면서 왜 미리 정리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원망도 들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67세 이영자 씨는 다릅니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떠난 뒤 아이들에게 짐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달 서랍 하나, 옷장 한 칸씩 정리했죠. 추억이 담긴 건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했고 상태 좋은 옷과 가전은 기부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영자 씨의 집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자녀들은 말합니다. 엄마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해요. 무겁게 쌓인 물건이 없으니 엄마도 더 밝아 보이세요. 이 사례는 보여줍니다. 정리는 자녀에게 짐을 줄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가볍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정리 심리학을 연구하는 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건에 담긴 정체성 때문입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잃는 듯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는 덧붙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물건을 정리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의 자유를 느낍니다. 추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건을 비워내는 순간 삶은 가벼워집니다. 20년 경력의 정리 전문가 박지연 컨설턴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정리를 하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서랍 하나, 상자 하나. 이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큰 공간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의 핵심은 나눔입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정리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스웨덴에는 도스타드닝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죽음 청소. 노인이 된 부모가 스스로 물건을 정리하며 자녀에게 짐을 남기지 않겠다는 지혜로운 습관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죽은 뒤 사랑하는 가족이 내 물건 때문에 고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노년기에 집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일본에는 단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버리고 놓고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즉,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집착에서 떠남으로써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단샤리는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미니멀리즘이라는 라이프 스타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적게 소유하고 많이 누리는 삶. 집을 단순하게 만들고 꼭 필요한 것만 두며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삶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미니멀리스트로 전환하면서 삶이 훨씬 자유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제는 죽음 청소, 단샤리, 미니멀리즘과 같은 문화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건 단순히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을 남기고 삶을 가볍게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려야 한다는 막연한 말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계별, 상황별 정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떠난 뒤 누군가 이 물건을 대신 정리해야 한다면 그것이 기쁠까, 짐일까? 정리는 단순히 버림이 아닙니다. 내 삶을 정리하고 지금을 가볍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정리의 실패 이유 중 하나는 처음부터 큰 공간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서랍 하나, 내일은 책상 한 구석, 모레는 신발장 한 칸.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 성공 경험이 쌓여 큰 공간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정리. 이 습관이 쌓이면 한 달 뒤 집안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할 때는 반드시 4가지 박스를 준비하세요. 꼭 필요한 것, 당장은 쓰지 않지만 남길 것, 기부 나눔할 것, 버릴 것. 특히 기부 박스는 의미가 큽니다. 내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버리기 어려운 사진, 편지, 기념품. 이제는 디지털화라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은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찍어 저장하기. 편지는 스캔해서 PDF 파일로 남기기. 기념품은 사진으로 기록하고 실물은 정리하기. 이렇게 하면 추억은 남기고 공간은 비울 수 있습니다. 정리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의 대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녀와 함께 앉아 물건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이건 네가 어릴 적 쓰던 거란다. 이건 아빠가 첫 월급으로 산 거야. 그 순간 정리는 단순한 버리기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를 공유하는 시간이 됩니다. 거실 오래된 잡지,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장식품 정리. 주방 쓰지 않는 그릇, 유통기한 지난 양념 버리기. 안방 입지 않는 옷, 오래된 이불 정리. 창고 베란다 고장난 가전제품, 녹슨 도구 과감히 정리. 옷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과감히 기부. 책 다시 읽지 않을 책은 도서관이나 나눔센터로. 가전제품 고장난 것은 재활용 센터로.
사진편지 디지털화후 정리.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정리 컨설턴트의 도움. 지자체 재활용센터 활용.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나눔. 스웨덴의 죽음 청소 자녀에게 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 정리. 일본의 단샤리 버림 놓음 떠남의 철학. 미국의 미니멀리즘 적게 소유하고 많이 누리기. 하루 10분 정리 습관 들이기. 추억은 디지털 기록으로 남기기. 물건은 내 박스로 분류하기. 기부와 나눔은 습관처럼. 자녀와 함께 대화 나누기. 어느 날 딸이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이 장롱 속 옷들은 언제 입으셨어요? 아, 저건 네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입었던 옷이야. 버리긴 아깝더라. 근데 엄마, 이 옷들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우리 집 너무 물건이 많아요. 알아, 근데 이걸 버리면 네가 어릴 적 웃던 모습까지 버리는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딸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저는 그 옷 없어도 엄마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 기억은 제 마음속에 있어요. 물건이 아니라 엄마 마음이 남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는 짐이 아닌 사랑만 남겨야겠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나는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내 방 책장에 책이 너무 많지? 사실 대부분은 다시 읽지도 않는 책들이야. 이제라도 정리해서 너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 아빠가 너에게 남기고 싶은 건 책이 아니라 책을 읽으며 배운 삶의 태도란다. 물건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너도 언젠가 내 자식에게 짐이 아닌 사랑을 남겨주기를 바란다. 부산에 사는 70대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뒤 아이들이 힘들게 울며 정리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조금씩 비워왔지요. 옷은 기부하고 사진은 디지털로 남기고 오래된 가구는 이웃에게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참 이상해요. 집이 가벼워지니까 제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녀의 자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 집에 가면 엄마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느껴져요. 짐이 아닌 사랑만 남기셨으니까요. 반대로 어떤 자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남겨진 집을 정리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책 수백 권, 가구, 의류, 고장난 전자제품 하나도 쉽게 버릴 수 없었습니다. 버리자니 죄책감, 두자니 부담, 정리하는 내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조금만 정리해 두셨다면 우린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집안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버리지 못한 물건 때문에 집이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그 물건들이 언젠가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두렵지 않으신가요? 정리를 시작하는 건 어렵지만 한번 시작하면 마음까지도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노후, 집 정리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지, 그로 인해 자녀가 겪는 고충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정리를 시작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는 마음의 문제다. 버림이 아니라 지금을 더 가볍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다.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자. 오늘은 서랍 하나, 내일은 책상 한 구석.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공간도 정리할 수 있다.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다. 사진과 기록으로 남기고 실물은 정리해도 된다. 네 박스 법칙을 활용하자. 꼭 필요한 것, 남길 것, 기부할 것, 버릴 것. 기부는 나눔의 시작이 된다. 정리는 가족의 대화다. 자녀와 함께 물건의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그것은 역사를 공유하는 시간이 된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것은 낡은 물건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입니다. 짐이 아닌 사랑, 부담이 아닌 기억, 무게가 아닌 자유, 짐이 아닌 사랑을 남기자. 이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집안의 작은 서랍 하나만 정리해 보세요. 버리기 어려운 물건이 있다면 사진을 찍고,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한 채 과감히 정리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쌓이면 언젠가 자녀는 부모님을 떠올릴 때 무거운 짐이 아닌 따뜻한 사랑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 정리는 결국 내 삶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무거운 짐을 자녀에게 남기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지금을 더 가볍게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따뜻한 내일을 준비하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내가 떠난 뒤 너에게 짐이 아닌 사랑을 남기고 싶구나. 내가 남기는 건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웃었던 순간이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 마음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테니. 구독 후 더 많은 정보 받아가세요.